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양향자 선생님이시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이 따뜻해. 이거 불 뜨거운 거. 네. 내 많은 걸 준비해 오셨네. 숯불도 펴놓으시고. 네. 이 지풀도 갖다 놓으셨네. 네, 지불도 좀 갖다 놓고 그래, 특별한 걸 제가 네. 오늘 보여드리려고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불맛에 인기가 굉장히 뜨겁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음식의 불맛이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네. 그래서 평범한 이 불맛의 맛보다는 좀 의미 있는 네. 그런 불맛을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여러 가지 준비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옛날 얘기입니다. 젊었을 때 네. 연극했기 때문에 네. 끝나고 나면 뭐 하여간 이상해요. 감정이. 네. 그러면 술 한 잔 넘기면 이 시차 내려갈 것 같아서 꼭 불 있는 집을 찾아가요. 네. 그게 숯불인지 연탄불인지는 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뭐든지 구워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그 묘한 정서를 가지고 오게 해요. 네. 제가 맥젓을 구울 건데요. 맥젓 계열의 고구려인들이 돼지고기에다 갖은 양념을 해서 구워 먹던 그런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맥적은 어떤 음식일까요? 된장도 들어갑니다. 된장을 네, 넣어요? 된장 넣고요. 요즘은 이제 이 돼지고기 양념할 때 고추장이나 간장을 많이 쓰는데 옛날 음식에는 된장을 많이 썼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죠. 이 된장은 우리 조상들이 기원전부터 담가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이 만주가요, 콩의 원산지니까요. 콩으로 메주를 쓰고 이 메주를 이렇게 된장으로 담으면 발전했다는 기록이 쭉 남아있죠. 네. 네, 고기를 삶거나 구운 뒤 양념을 하는 중국과는 달리 우리 맥적은 먼저 양념을 해서 굽는 독특한 불고기랍니다. 맥젓이 우리나라 불고기의 원조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불고기 원조가 맥젓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맥젓은 이렇게 여러 가지 양념들을 조미를 해서 구워서 독특한 불맛을 즐겼습니다. 또 그 전통이 이어져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이 불고기라는 독창적인 그런 한국 음식으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죠. 그건 진짜 한 점 먹어보고 싶네요. 네. 된장이 들어간 불고기. 네, 알고 보니 불맛 음식은 오래전부터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어느 걸 먼저 먹어봐야 돼요?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걸로 먼저. 난 돼지고기를 좀 좋아해요. 아, 그러시면 먼저 고구려인들의 맥적. 이제 된장으로 간을 맞춘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된장으로 간을 했죠. 이게 돼지고기는 잡내가 있기 때문에 간이 센 된장으로 해야 맛이 있습니다. 네. 양념 냄새가 진하게 딱 오는구만요. 네. 역사를 알게 되니 불맛이 더욱 친근하게 다가오더군요. 오늘은 통돼지 바비큐를 해볼 참이라는데요. 장작불로 구울 때 골고루 잘 익으라고 뭐 특별한 작업은 아니고요. 이게 펴주는 거예요, 고기를. 고기에 칼집을 내주고 와인 좀 부어주면은 양념이 끝이랍니다. 자동으로 바비큐를 돌려주는 기구랍니다. 따봐. 잘 됐다. 이걸 저 모르게 했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이거 왜 만드는지 왜 쓰는지 뭐라 해도 먹어보면 칭찬하게 돼 있어요. 바비큐에 맛있는 불맛을 입히려면은 불 조절을 잘하는 게 관건이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살짝 세게 했다가 이제 조금 이제 고기가 익어가면서 점점 이제 불을 약하게. 참나무 이 향이 이 고기에
골고루 이렇게 갈 수 있게끔 잘 이렇게 불 조절을 잘 해주는 게 중요하죠. 처음 센 불로 고기 표면을 익히면 고기 안에 단백질과 당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 불맛이 생긴답니다. 이후 약한 불로 속까지 익히면 겉바 속촉의 바비큐. 더워도 그저 행복하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14살 때인가. 옛날에 엄마가 해주는 그 이제 진짜 따뜻한 밥 이런 게 많이 그립잖아요. 예, 여기저기 이제 일하러 다니는데 숯불 갈비 집에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숯불에 구운 갈비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가난에 집안까지 해체돼 객지를 떠돌던 그는 불맛을 통해 가족과 친구들을 다시 한자리에 모으는 구심점이 됐답니다. 아궁지 불 뗄 때 우리 이렇게 했지, 똑같이 했지. 항상 할머니가 이렇게 밥을 줬잖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소단지에 이렇게 밥을 하고 난 다음에 누룽지까지 같이 이렇게 항상 해서 먹었으니까. 옛날 추억도 나고 옛날에 학교 갔다 오면 소죽도 맨날 끓였거든요. 저는 사실. 그리고 불을 보고 있으면 참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자신을 불태우는 장작을 보며 위안도 받았답니다. 하나, 둘, 우차. 야, 기가 막히다. 그의 정성과 불의 맛이 함께 완성한 통돼지 바비큐. 춘구 씨는 음식을 나눠줄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답니다. 불맛이 아주 가득합니다. 속은 촉촉하고 겉은 바삭바삭한 게 너무 맛있어요. 기름이 쫙 빠져가지고 담백하면서 불맛 향이 딱 나면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다양하게 실생활에 응용할 방법을 연구 중이죠. 항아리 화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딱히 이름을 뭔가 더 이쁘게 지어놓지 않았어요. 항아리 화덕? 네, 화덕. 캠핑장에 그 바베큐 그릴 있잖아요. 그 이렇게 뚜껑 있는 거. 네. 거의 굽는다고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온도는 알아야겠다 싶어가지고 편리성으로 이렇게 달았어요. 이렇게. 온도계도 달아놓고. 네. 와, 이거 재미있게 생긴 녀석이네요. 여기에 어떻게 불을 피울까요? 화덕 안에 들어가는 수통이에요. 네. 이제 항아리가 불에 직접 닿거나 하면은 깨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띄워주면서 만든 거죠. 아, 이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수통 지지대가 항아리 정중앙에 불을 피울 수 있도록 해주고 여기에 자갈판을 올려서 재료를 굽는 방식이네요. 수차례 실패를 거듭하다가 완성된 결과라니 그 맛도 궁금합니다. 그 항아리 안에서 항아리 복사열로 익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오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항아리 안에서도 위쪽이 온도가 높으니까 위로 이렇게 걸어주는 거거든요. 어떻게요? 기름이 떨어져서 타지를 않고요. 그 다음에 아무 양념을 안 하지 않습니까? 소금 하나 안 넣어도 간이 딱 맞습니다. 다들 담백하답니다. 안 느끼하고 그래서 간혹 해먹습니다. 돼지 앞다리는 고리에 꿰서 항아리 입구에 거는군요. 통닭도 지지대를 만들어서 같은 방식으로. 네. 게다가 자갈판까지 알뜰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 여럿이 모인 자리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기다릴 일만 남았습니다. 연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연기를 쬐는 게 아니고 전혀 지금 보시면 연기가 전혀 안 나거든요. 그리고 실내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뜨거워진 항아리에 복사열을 가둬서 고기를 굽는 방식이죠.
흙은 따스한 기운을 오래 유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돌도 그러하고 항아리도 마찬가지죠. 네, 아까 이제 불 조절은 300도도 넘어갔었는데 보자 이걸. 이야,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2시간여 그냥 불에 힘을 빌렸을 뿐인데 먹음직스러운 한 끼의 식사가 완성됐습니다.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해 보이는 것이 식감도 아주 훌륭하겠네요. 네. 이게 훨씬 맛있지. 예전에는 위에 그렇게 깨진 밥편은 넣고 뭐 삼겹살도 굽고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기다리면 되니까 일이 없잖아요. 해놓고 또 다른 일 하다가 이렇게 먹을 수가 있으니까. 언니! 나 새우젓 들어왔어. 언니 맛있는 육젓으로 줘요. 아 이거 좋다. 네. 엄청 그렇네요. 광천의 자랑은 뭐니 해도 토굴 새우젓. 예, 우선 니는 먹고. 또가지를 넣을게. 이렇게 해 먹으면 또가지를 넣은 건 안 돼. 안 돼? 비싸서? 아 원체 좋네. 사시사철 14도를 유지하는 토굴은 최적의 새우젓 숙성고인데요. 그나저나 뭘 하시려고 이렇게 새우젓까지 얻어가시는 걸까요? 저 고기 좀 조금 묻으러 와시오. 고기 좀 떼갈게. 처마 밑에 곶감도 아니고 고기가 달려있네요. 냉장 시설이 부족했던 시절 이 지역에선 고기를 이렇게 매달아 보관했다고 합니다. 깨달게 잘 깨달았네. 많이 말랐네. 겨울에 저장하기가 냉동실에 들어가야 되잖요. 그런데 이렇게 깨달으면 요리하기도 편고 잘 쓸어지고 수분이 빠져서 맛도 더 진해지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런 방식으로 깨달아서 먹었어요. 그렇게 고양이다 할까봐 높이 깨달았지. 아 고양이들이 먹을까봐? 네. 찌개 해 먹고 좋아. 아 찌개로? 예, 찌개도 해 먹고 국도 끓여 먹고 그랬어. 네, 이게 요즘 말하는 드라이 에이징 숙성법이네요. 먼지도 있고 집부레기도 묻고 빼내야 돼. 잔치라도 하려는지 마을 회관에 더구마을 안악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돼지 농가 안주인들. 돼지고기 요리라면 자면서도 만들 수 있는 달인들이죠. 이들이 제일 자주 해먹는 건 돼지고기 숭숭 썰어 놓은 김치찌개. 새우젓 비싼 새우젓이다. 지방 분해 요소가 많은 새우젓으로 간만 하면 맛도 영양도 두말하면 잔소리. 일 많은 안악들에겐 더없이 고마운 한 냄비입니다. 어쩌다가 고기가 귀하니까 명절 때만 국을 끓여 먹잖아요. 그럼 물 쏟다니면 앉아 해가지고 비계가 둥둥 떠요. 많이도 못 넣고 그러면은 이 뱃속에 안 먹던 모처럼 들어가는 게 배가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고기, 김치, 새우젓, 숙성이 깊은 맛을 낸 더구마을 김치찌개가 설설 끓습니다. 잔치 준비에 전이 빠질 리가 없죠. 서해바다가 가까워 이 계절 홍성 지역 단골 전거리로 굴이 자주 올라옵니다. 근데 어머니 왜 굴전이에요? 지금 한참 굴이 좀 맛있을 때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은 이 설나물 넣으면은
이 돼지내가 다 없어지나요? 네, 향이 좋죠. 향이 좋습니까? 아, 그러네요. 신성시 한다고 모시기만 하진 않죠. 함께 나눠 먹는 게 바로 돼지머리의 다용도 쓰임새입니다. 그게 귀때기? 귀? 농담에 그러죠. 귀때기 띄고 뭐 콧대기 띄고 뭐 먹을 게 있냐? 돼지머리에 먹을 게 없다니요? 영 틀린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뼈가 남으면 뼈를 과요. 뼈는 뼈대로 또 과요? 예, 과서 그 국물이 이렇게 우러나면은 네. 거기다 신김치, 김장김치 넣고서 끓이면은요 아주 국밥 맛있게 올라와요. 네네. 돼지머리 하나면 잔치상이 풍성해지는데요. 부위별로 씹는 맛이 제각각인 돼지머리 수육 한 접시가 수북합니다. 아이고 싱싱하고 좋네 아주. 이래야 돼. 걔는. 양돈 농가가 전국에서 제일 많다는 홍성. 여기 돼지 농사꾼들이 즐긴다는 돼지고기 육회를 만든다는데요. 예전에는 우리 엄마 아버지 때는 그 시골에서 동네에서 잔치 있으면은 하나씩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싱싱하니까 잘 해먹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도축장들이 있어서 집에서들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도축장이 가까워요. 그래서 거기 가서 지금 빨리 오전에 한 거 지금 가지고 와서 싱싱해요. 그래서 할 수 있어요. 돼지고기 육회는 한 마리에 많아야 400g밖에는 나오지 않는 갈매기살로만 만든다는데요. 고추장 양념에 조물조물 묻혀 채 썬 배와 함께 먹으면 쫄깃한 맛이 일품이랍니다. 이 돼지꼬리를 해서 깨끗이 이렇게 다듬어서 피 빼고 했는데 옛날에는 돼지고기가 너무 귀하고 배고픈 시절이라 돼지꼬리도 하나도 안 버리고 이렇게 다 해서 이거를 해서 졸여서들 볶아서 먹었거든요. 이게 먹을 게 있어요? 얼마나 먹을 게 이게 다 살이에요. 이게 연골살, 물렁물렁한 연골살. 그래서 이게 먹을 게 많아요. 생각 외로. 우리 족탕들 해서 먹잖아요. 근데 족보다도 오히려 이게 더 맛있고 먹을 게 많아요. 족보다. 돼지꼬리라. 참 정말 버리는 게 하나도 없는 게 돼지로군요. 소주도 좀 넣고 후추도 좀 넣고. 돼지꼬리는 우선 월계수잎, 된장 등 잡냄새 잡는 양념을 넣고 한 소끔 끓입니다. 이제 다 삶아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잘 삶아진 돼지꼬리에 양념을 넣고 졸여주면 되는데요. 양념장은 생강즙과 새우젓 국물을 푼 물에 다진 마늘과 고추장을 넣어 만듭니다. 이거를 양념을 이렇게 해서 양념장을 돼지꼬리에 골고루 뿌려 졸이는데요. 갖은 버섯을 곁들이면 꼬리찜의 풍미가 더 살아난다네요. 돼지꼬리찜의 활용정점. 서해 뻘밭에서 건져 올린 산낙지입니다. 엄마 뭐야? 어디? 마지막으로 참기름 향까지 더하면 홍성돼지 농사꾼들의 영양식이 완성됩니다. 그럼 어머니도 맨날 돼지 보니까 돼지국 많이 꺼요? 뻔뻔한 거하고
저거 돼지 보는 거하고는 틀리죠. 돼지 날마다 보는데 꿈은 날마다 못 꿔요. 꿈 날마다 꾸면 좋게요. 못 꾸니까 걱정이죠. 그럼. 그래도 한 번씩 보면은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꿈에. 그래도 안 나오더라고요. 돼지 꿈 한 번도 못 꿔봤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나오겠죠. 나왔으면 좋겠는데. 내년이 돼지니까. 내년은 돼지니까 나오지 않을까요? 혹시? 이런 복밥상으로 한 해를 시작하니 분명 돼지 꿈도 꿀 겁니다. 이곳에선 돼지고기를 김에 싸먹는 게 수육의 정석이라는데요. 잔치상에 맛봐야 할 게 참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육회는, 돼지고기 육회는 오늘 처음 먹어보는데 상당히 이거 그거 하나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맛있네. 쫀득하니. 네. 아무 데서나 섣불리 먹어볼 수 없는 돼지고기 육회. 저도 한번 맛봐야겠습니다. 매콤한 잘 만드셨는데. 맛있죠? 생고기. 저는요 돼지를 키우면서 아기를 낳으면은 참 우리도 같은 여성으로서 그 알잖아요. 아기를 낳았으니까. 근데 돼지한테 아기를 낳고 이렇게 힘들게 누워 있을 때 항상 저는 고맙다, 애썼다. 그 말을 꼭 해요. 그러면 돼지가 알아들어서 듣는 것처럼 눈 꾸먹꾸먹하면서 가만히 있어요. 저를 사랑하는 걸 알아요, 돼지도. 니네들 미안하고 고맙다. 다음 세대에 태어나면 호랄 날아다니는 새로 태어나거라. 그때 다시 만나자. 그렇게 하고 미안하다고 보내고 있어요. 고맙고 미안한 홍성농사꾼들의 복동이 돼지가 푸짐한 한상을 허락했네요. 모이는 회원들을 위해 부지런히 고기를 준비하는 인만 씨. 보통 한 번 파티에 돼지 한 마리 반 정도 잡습니다. 여기 항정살, 요게 전지. 도축업자들이 최고로 꼽는 부위가 바로 삼겹살 아래 배 부분이라는데요. 꼭 기름 같잖아요. 기름 같은데 구워 놓으면 세상에 없는 맛. 약주 좋아하는 분들은 유통이 있습니다. 배바지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에서 있다가도 아마 밤이 날라올걸요. 이거 먹고 싶어서. 구우면 쫄깃함이 그만이라네요. 아무튼 삼겹살 맛만 아는 사람들에게 부위마다 특색 있는 한 마리 모듬을 맛보이고 싶은 늦깎이 양돈업자. 그는 어느새 돼지고기 전도사가 됐습니다. 밤파티를 위해 대형 불판까지 직접 제작해 한꺼번에 500인분을 넣거니 구울 수 있다는데요. 그 규모가 참 놀랍습니다. 지금은 뭐 이 정도면은 뭐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혼자 따끈하죠. 돼지 굽는 냄새에 들어서자마자 이미 사람들은 흥분 상태. 아니 왔어요. 잠깐만 오셨으니까 또 한번 주공 구경 한번 해야죠. 네, 먹기도 전에 이미 얼굴엔 행복이 가득이네요. 오늘은 특별히 동네 누이가 재배한 사과를 함께 굽는데요. 맛도 맛이지만 사과의 많은 칼륨이 염분을 배출시켜 돼지고기와는 찰떡궁합이랍니다. 너무 좋아요. 함께 먹어 더 맛있는 복돼지 철판구이입니다. 구이만으로 아쉬운 사람들이 남아 다채로운 복돼지 밥상을 차릴 참인데요. 주 재료는 곱게 간 삼겹살. 아주 차지죠. 고기에 마늘과 간장을 넣고 한참을 치댑니다.
거기에 손맛을 더해 떡갈비를 만드는데요. 소고기 떡갈비는 저리 가라. 이곳 사람들은 삼겹살 떡갈비를 더 꼽는답니다. 고소한 향 때문에 다 익기 기다리는 일이 고역 중에 고역이라네요.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네. 배고파질라 그러네. 기름이 많아서 느끼할 것 같은데 일단 구우면서 기름이 빠져버리고 우리가 쉽게 삼겹살이라는 생각은 못 할 것 같아요. 짐작을 못 할 것 같아요. 둘이 먹다가 한 사람 날라가도 모르겠는데요. 우리 첫애 임신했을 때. 아, 그게 진짜 좋은 꿈이지. 그쵸. 아, 맨 처음에 호랑이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 같더니 울타리를 넘어서 막 돼지들이 막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옛날 같았으면은, 지금 같았으면 복권을 샀을 텐데 이제 결혼 초니까 뭐가 심상치 않다 했더니 이제 애가 들어서 아이고, 그게 로또지. 그래서 아이고. 돼지 꿈으로 태몽을 꿨어요. 첫애는. 제가 애가 셋인데 씩씩하고 모든 역경을 다 뛰어넘는 것 같아 자기가. 그래서 아니 딸이요 살림 미천이고. 그래서 호랑이였다가 돼지로 변한 것 같아. 아이고. 가산. 다 모여 앉아 이야기꽃까지 피게 하는 삼겹살 떡갈비입니다. 발목 아래 돼지족은 담거리로 그만이라는데요. 몸보신을 위한 최고의 보양식 재료로 특히 수유부가 있는 집에서 많이 찾는 부위랍니다. 소주 한 병과 마늘만 듬뿍 넣고 2시간 정도 푹 구워주면 뽀얀 진국이 우러나오는데요. 콜라겐은 물론 필수 아미노산까지 풍부해 이거 하나면은 어딜 내놔도 빠지지 않는 영양식이 된답니다. 대체로 요즘에는 모유 수유를 선호하잖아요. 근데 거의 미역국으로 많이 젖을 내잖아요. 족을 고아서 이렇게 설렁탕이나 곰국처럼 그렇게 먹으면 젖이 돌기도 해요. 가격도 저렴해 서민들의 보양식으로 손꼽히는 돼지 족탕입니다. 인만 씨가 특별히 좋아하는 부위는 앞다리 사태살. 적당히 기름기가 있어 수육에도 구이에도 그만이라는데요. 그나저나 발굴부터 요리까지 못하는 게 없네요. 어렸을 적에 우리가 슈퍼를 했어요. 엄마가 슈퍼를 하니까 너무 바쁜 거야. 바쁘니까 요리해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프라이 해먹고 라면 해먹고 그다음에 조금 해보다 보니까 이제는 요리사는 아니지만 요리사 아닌 요리사가 된 것 같아요. 뭐든지 겁없이 뛰어드는 게 그의 특기인가 봅니다. 푹 삶은 앞다리 사태살에 고루 간이 배도록 고추장 양념에 충분히 버무립니다. 어우, 날씨가 춥네. 어우, 이거 불 끝내주네. 야. 잘 달군 숯불 위에 양념한 사태살을 올립니다. 목살만 이렇게 구워 먹는데요. 네, 이거를 이제 노릇노릇 굽기만 하면 되는데요. 순수한 우리 더 살찌겠어 언니. 언니만 좋아. 양념한 사태살 위에 숯불 향까지 덧씌우니 거부할 수 없는 유혹 덩어리가 됩니다. 여기 누구 돼지띠? 저요. 뭐야? 돼지야? 그 뭐가 뭐 맞는 거야? 그래서 난 머리부터 꼬리까지 다 먹어.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아요. 작년부터 일이 좀 이렇게 서서히 풀리는 게 올해는 대박 나지 않을까. 신랑이랑 나랑 준섭이 아빠랑 여기 온 언니들 전부 다 대박 날 거예요. 대박 나세요. 냄새 죽이네.
복덩이를 만나 인생이 더 즐거워졌다는 인만지표 숯불구이. 큰 거 먹어야지. 함께 나눌 이웃이 있어 더 맛있는 거겠죠. 오빠 껍질 부분 먹잖아요. 죄송해요. 껍질은 많이 근데 조금 더 식으면 쫄깃함이 덜하겠는데 뜨거우니까 쫄깃함은 조금 덜한데 이렇게 말캉말캉하니 식으면 식으면 완전히 젤리. 이거는 노인분들도 좋아하시겠는데. 부드러워.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맛있는 부위를 찾아 나름의 레시피를 만드는 내 맘대로 요리사. 그의 복돼지 요리가 한 해의 시작에 힘을 보탭니다. 조선시대 궁중 요리에도 돼지고기가 등장한다고 하네요. 임금님께서는 우리가 소고기만 드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임금님께서도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같이 드셨던 적이 있어요. 틈나는 대로 모여서 궁중 요리를 배우고 익히는 용인 손맛의 달인들. 이들이 오늘 재현할 궁중 요리는 손 많이 가기로 치면 단연 으뜸인 족채란 요리인데요. 우선 우족을 삶아 발라낸 고기는 먹기 좋게 채를 씁니다. 족채에 들어가는 돼지고기는 삼겹살. 궁중에서도 일찌감치 맛있는 부위를 알아본 모양입니다. 이건 역시 푹 삶아 먹기 좋게 채를 쓰는데요. 족채에 들어가는 소고기 대표 선수는 사태, 돼지고기는 삼겹살이 꼽힌 겁니다. 이 요리에서 가장 까다로운 과정이 족편 만드는 건데요. 우족을 고운 물에 다진 사태살을 넣고 소를 얹어 굳힙니다. 10시간 정도 굳혀야 돼. 실온에서 요즘 같으면은 차갑지만 정말이 빨리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거의 하루 정도 걸려요. 하루 굳히는데. 이제 시간이 요리를 하는 때. 먹기 좋게 굳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네, 찰랑찰랑 굳어지면 이건 역시 먹기 좋은 크기로 자릅니다. 그런 다음 미리 준비한 채 썬 고기, 채소와 함께 섞습니다. 그 위에 겨자와 꿀로 맛을 낸 소스를 얹는데요. 이리하여 마침내 손 많이 가는 궁중 요리 족채가 완성됐습니다. 살짝만 발라주면 분홍 맛이 좀 짜는 거예요. 족채와 함께 기록에 남아있는 또 다른 돼지고기 요리는 돈육구이. 돼지고기 목살을 궁중 요리에 많이 쓰이는 간장 양념에 재웁니다. 족채에 비하면 단숨에 만들 수 있는 간편 요리인데요. 석쇠에 넣고 숯불에 구우면 요리 끝. 태우지 않고 숯불 향을 잘 담는 게 실력이라면 실력. 간장 양념이 타기 쉬워 나름의 정성이 필요한 요리입니다. 수라상에 올릴 땐 임금의 건강을 바라고 귀한 손님 모시는 잔치상에선 축복을 담아 만들었을 궁중 요리.
거기서도 돼지고긴 제 몫을 다한 셈입니다. 하지만 돼지고기의 가장 큰 미덕은 서민들의 줄인 배를 채워줬다는 것이죠. 여기도 배감순대. 어휴, 여기도 배감순대. 전체가 배감순대네요. 아, 여기가 공터가 있는 거 이렇게 보니까 이 부근이 전국에서 아주 손꼽히는 우시장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시장은 우시장인데 음식은 순대가 발전을 했다. 뭔가 재밌는 얘기가 있을 것 같죠? 영호남에서 한양으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했던 교통의 요지 용인. 더 이상 큰 장이 서진 않지만 순대는 여전히 유명합니다. 저 집도 김이 나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게 순대 지금 만드는 과정입니까? 예, 지금은 순대국 국물 만드시는구만. 이곳 순댓국 국물은 돼지 머리로만 육수를 낸답니다. 그럼 돼지 머리도 먹고 국물도 먹고. 그렇죠. 돼지 머리에서 나오는 고기는 순댓국에 넣어드리고, 아. 그다음에 이제 머리뼈를 이용해서 또 그거는 사골 국물을 내고. 네. 이야, 구수하니. 네. 어유, 이게 딴거 하나도 안 들어가고. 네, 우시장 옆에 도축장이 많아 부석고기를 쉽게 구할 수 있었다는데요. 그러다 보니 애자씨 시어머니를 비롯해 인근 마을 안악들이 하나 둘 순대 장사를 시작했다네요. 지금은 정년 퇴직한 아들까지 합세해 3대째 가업을 잇게 됐습니다. 선지가 이제 덩어리를 이제 있으니까 그때 덩어리를 들어가면 섞이지가 않으니까 이 망으로 얇게 잘 섞이게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먹기는 쉬워도 만들긴 무척 어려운 게 순대라지요. 지금은 기계화되는데도 들어가는 재료도 공정도 꽤나 많답니다. 아, 지금은 세상이 좋았지. 옛날에는 그냥 손으로 버무리고 그냥 뭐 뭐든지 손으로 해. 아이고, 얼마나 힘든데. 이거 그래서 옛날에는 미련한 사람이 순댓국 장사한다고 그래서. 왜요? 하도 힘이 드니까, 힘든 걸 하니까. 이 지역 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돼지 창자를 뒤집어 속을 채우는 것인데요. 이 방법은 일제강점기에 발간된 조선 요리에 소개된 전통 방식이기도 합니다. 일단 세척하는 과정에서 한번 뒤집어서 그때 그러니까 곱을 다 청소를 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순대 소를 넣죠. 이렇게 만들어진 순대는 시장에 나온 나무꾼과 보부상의 속을 채우는 1등 공신이었습니다. 시골에 사는 아저씨들이 나무를 해다가 산에서 나무 해다 갖다 팔면은 얼른 팔면은 진국을 먹는다 그래서 순댓국 진국 좀 사 먹어야 되겠다고 얼른 팔릴 때만 바라는 거요.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 머리부터 창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준 돼지. 그 곡만으로도 국민 복덩이. 이 훈장 같은 이름이 붙어 마땅하지 않을까요? 저도 무슨 유전인자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순댓국 하면은 무조건 먹고 싶은 거. 배가 부르나 배가 고프나 순대하면 순대자만 나오면은 무조건 먹고 싶은 충동이 이렇게 가요. 순댓국 하자 그러면 모두가 다 좋지. 그리고 다 순대를 먹거든요. 그 맛 정서가 우리나라는 그저 이렇게 수수한 돼지고기
이쪽으로 다 가 있는 것 같아요. 뜨뜻한 순댓국 한 그릇엔 마음을 녹이는 알 수 없는 묘한 정서까지 한가득입니다. 우시장에서 소를 팔면서 돼지고기가 이렇게 식당을 둘러싸인 이유가 근원적 이유가 뭘까? 지금 순댓국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고기가 이제 좋은 부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내장, 부석고기 또 이제 현대받던 그렇죠. 부위란 말이지. 순대 안에 들어가는 어떤 소도 우리 흔하게 이제 주위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넣어서 만드는 게 순댓국이다 보니까 서민들이 먹기에는 좀 딱 알맞는 음식이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가격도 사고. 가격도 저렴하고. 이제 소고기는 세 푼이다 이러면 이건 한 푼이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 모이는 곳에 돼지 밥상이 있었고 주머니 가벼운 사람들까지 두루두루 행복을 주니 이것이야말로 오래된 복밥상이 아니겠습니까? 순댓국 한 그릇으로 오늘도 복 많이 받았습니다.